그래서 오늘 한국도 여기 이렇게 딱 이런 모습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단기 평소 딱 맞추면서 이렇게 싹 누르는데 거래 없고 포지션은 선물만 가지고 그냥 살짝 움직였다 그러면은 보통 뭐가 큰 변화가 나옵니다. 위든 아래든. 근데 이번에는 느낌상으로는 51% 확률로 갭업 예상을 했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면은 딱 눌러놓고 그 다음에 빵 그러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라인은 2720입니다. 여기가 안착해서 오늘 끝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럼 요 정도로 거든요. 이게 미국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안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이걸 해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것 같고 거기다가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럼 주역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반도체겠죠. 반도체의 강세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팔란티어가 시간외로 좀 약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는 뭐 큰 영향 아니겠다. 라는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밸런스에서 그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나는 얘가 탑픽.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생각보다 강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워스턴 디지털이나 이런 종목들 다 강했는데, 그럼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두 번째는 금리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면 성장주가 반응을 하겠죠. 성장주 단에서 그래서 먼저 예고를 하고 있던 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요거는 단순하게 이걸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실적을 잘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만약에 그런 거 있죠. 그 삼성전자를 사는 느낌처럼 네. 네이버를 산다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이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특히 네이버에서 AI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그냥 구글 것 같이 뒤에서 그냥 백업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만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돈 버는 AI로 가기 시작하네요. 광고 쪽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고도화 작업 끝냈고 거기다가 초개인화로 2분기부터 그러니까 대표님 보는 네이버 화면과 제 화면이 다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 쇼핑몰처럼 그렇죠. 맞춤형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뉴스들 아니면 그 정보들만 뜬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네이버 앱 딱 보시게 되면은 하얗습니다, 지금요. 하얀데 그 중에 보면은 저 위에 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뭘 권해줄 것이냐 라는 쪽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누르다 보면은 내가 관심 있었던 뉴스부터 내가 먼저 뉴스는 체크하지 않습니까? 뭐 관심 있다. 거기서부터 내가 들어갔던 걸 가지고 AI가 활용하면서 그걸 연결시켜서 광고를 이렇게 나에 맞춤형으로 쭉 내보내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하이버클로버 X를 가지고 지금 국내 기업 쪽에서 2,000개가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보는 AI 소프트웨어 쪽은 이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AI 됩니다라고 하는 회사들 보면은 또 뭐 문서 작성, 뭐 무슨 요약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네이버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결론은 AI 소프트웨어는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코로나 이후부터 수주 잔고는 쫙 줍니다. 근데 늘어나는 회사가 있어요. 몇 개 회사가. 그걸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에서 수주 잔고 늘어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엠로, 더준비주얼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트가 좀 다르죠.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성장주 쪽에서는 개점들이 AI 소프트웨어는 고개를 살짝 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원래 조금 빠르긴 한데 그래도 네이버가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돈 벌 것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막 생성되는데 게다가 금리까지 떨어져 주다 보니까 기대감이 같이 올라오는 측면 이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바이오죠. 바이오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또 2차 전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뭐 쉽게 한마디로 요약해봐요. 한마디로 사 여전히 마라. 물렸어요 이미 다들 예 물렸는데 그럼 버텨요. 버텨야죠 지금 네. 예, 버티는 게 맞겠다 생각이고 만약에 더 살 돈 없다 그러면 그냥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주항공 이쪽은 딱 종목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근데 그 안쪽에서는 이거는 체크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면서 흐름들을 맞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 원래 월요일 날 할 건데 월요일이 쉬다 보니까 화요일로 넘어간 이번 주 일정을 보게 되면 오늘 AIM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포럼을 이끌어지는데 여기서 뭐 그 아랍에미리트 쪽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는데 성과 나와야 되겠죠?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입니다. 애플이 온라인 스페셜 이벤트 뉴 아이패드를 공개하면서 이게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AI를 뭐 어쩌고저쩌고가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연결은 6월 17일인가? 6월 달에 WWMC? 예, WWDC인가요? 예. 세계 개발자회의. 여기서 연결시켜서 시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우리 애플도 AI 회사야. 이런 거 보여주는 첫 단계가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신규 상장되는 회사가 오늘 코칩이라고 있습니다. 코칩. 예, 그래서 슈퍼 커퍼시티. 미쳤나봐요. 예. 슈퍼 커퍼시티어라고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나오는데 인기는 지난주에 보니까 민테크 인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기대감은 없는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 인기가 없다가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빠지잖아요. 네. 분명히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세적인 흐름들은 좀 빠지는 거 지켜보셨다가 또 누리실 분들은 그런 거 누리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합니다. 그런 쪽에서 금호석유 기대감이 살짝 높고요. 거기다가 또 봤을 때 고려아연 정도 근데 카카오페이는 어떨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참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원자재들이 또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봤을 때는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카카오페이도 성장주 개념 쪽에서 거의 최상단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디 보자 성장주들 움직이나 싶었을 때 살짝 들어갔다가 쭉 움직이면 그냥 바로 파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출시가 됩니다. 이게 예약이 1000만이 넘었대요. 글로벌 단위로. 그렇게 되면 반응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요거 나오면서 괜찮다 그러면은 그쪽 넷마블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DNC 미디어 이걸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 네이버에서도 조만간 얘기 나오는 70% 비중 갖고 있는 네이버 웹툰 이것도 미국 상장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수혜는 DNC 미디어겠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노려봐야 될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보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코리아 2024 신약 플랫폼 당뇨 비만 10개 주제를 가져가는데 국내 거니까 별로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상장 이날 HD 현대마린 솔루션 자 전국 단타 대회를 준비하지 이러면서 천안일 단타 대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 예? 괜찮습니다. 다른 데 이미 다 물렸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저 어떻게 근데 저거 현대중공업 하여튼 그래요. 개별 분할 상장들. 예, 요거는 몰리게 되면 근데 영향은 시장에서 예 매매하려고 또 파는 쪽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는 약간 쏠림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 밖에 카카오 계열들 실적 발표 쭉 하고 CNC 인터내셔널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는데 이쪽은 실적 잘 발표한다 그러면 세론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장품 네. 쪽은 그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뭐 클래시스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투어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정도입니다. 넘어가고요.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는 목요일 날인데 옵션 만기일입니다. 저 치즈직이 어떻습니까? 좀 해보셨어요? 다 우리도 치즈직에다 올리라고 다들 그렇죠. 자꾸 그 얘기하던데. 이거 메일 안 오셨습니까? 혹시 인플루언서 네이버는 나를 우습게 봐요. 내 이놈 그러셨으니까 안 되죠. 예. 이거 아마 이제 많이 구했더니 경제 쪽에서도 많이 메일 와서 시범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유튜버로서 3만 구독자 유튜버로서 어떻게 좀 해볼까? 예. 아무튼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쪽에서 CJ E&M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뭐 약간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이건 잘 모르겠고요. 코롱인더 얘기 나오고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TO항공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NF 늦게 나오는 실적이고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10일 날 금요일 날은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 이건 모르겠습니다. 잠정치니까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CJ그룹 쪽 실적 발표될 것 같고 JYP 엔터 관심 높겠죠. 이 정도로 NC소프트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실적 흐름들 나머지 체크하면서 이번 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을 한 경험들 때문에 와닿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OLED 소재 쪽으로 보게 되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오히려 기기 쪽은 나쁘진 않는데 기기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애플이 지금 26년도에 빠르면 내년 정도에 이거는 이게 한 몇 인치 정도 되죠? 한 4.5인치 되나요? 그러니까 훨씬 큰 폴드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폴드볼보다 훨씬 큰 폴드볼을 출시한다고 해요. 이거는 폴드볼 폰은 아니고 폴드볼 태블릿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기기가 나오는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비전 프로 나올 때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획기적인 건 아니고 약간 중요한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워낙 개별주라서 제가 뭐 좀 그러긴 한데 생성의 AI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시장에서 언어 번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폴라리스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동안 조금 쉬어갔던 챗 GPT 관련 기업들고는 매기세가 조금 몰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결인데 요거를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에도 내렸길래 다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유리기판 관련주를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인텔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인텔이 작년 9월 달에 유리기판에 적용을 시제품을 했고 2030년 내로 어느 정도 적용을 하겠다 시제품을 만들어 해냈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비전 발표 중장기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텔이라든지 삼성, 애플도 이쪽을 하는데 일단 국내 관련주 중에서 가장 피터기는 두 개의 기업은 바로 삼성전기와 LG SKC인데 여기 LG노텍도 하긴 합니다. 근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포함해서 이제 이걸 하는데 원래 연초에는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약간 두리뭉실하게 올해 안에 우리나라 세종시 유리판 시험 가이드라인 우리가 파일럿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걸 가동하겠다. 그래서 한 내년 정도 26년도 정도의 시제품을 양산을 하게 되고 시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샘플이겠죠. 그리고 내후년 정도에 본격 양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밤새 이제 뭐 언론 보도입니다만은 이거를 제가 적어 놓은 게 한 번 더 몫을 박았어요. 그래서 야 올해 안에 세종시 내년 시제품 이거 일정에서 약간 올해란 단어를 일단 시장에서는 한 개 분기 정도 앞당기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 분기 앞당겨 버리면 이게 계산이 빨라지는 게 9월 달로 당겨지는 거죠. 9월 달로 당겨진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이 5월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계속 이게 지난주에도 계속 화두가 되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기는 아예 대놓고 4개 정도 기업을 찍어놨습니다. 매체에서 삼성전기가 지금 컨택하는 기업들이 삼성전기가 연초 CS 2024 1월 달에서 유리기판을 공식화하긴 했는데 여기서 국내 기업들 명단 자체를 그냥 상장사 피로옵틱스 캠트리스 2개 그 다음에 중호엠텍 독일 LPKF 이렇게 해자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지난주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아예 삼성전기의 라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와 독일 LPKF 쪽으로 지금 약간 그래도 이제 멤버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관점은 좀 나왔었고 여기에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 SKC 같은 경우는 2분기니까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데 지금 2분기입니다. 실적은 1분기 실적이지만은 2분기에 미국 조지아에서 시제품 가동 방침설이 돈다면 결과적으로는 두 섹터가 속도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거 약간 매매 영역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매매 영역입니다. 트레이딩으로 네, 그러니까 잠깐 트레이딩의 영역인데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게 먼저 이제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잘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할 때 거래가 많이 실린 이런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런 가격대가 내려오면 이제 리스크관리 해결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은 실적 부담은 없는 섹터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멘트 플레이니까. 그래서 캠트로닉스라든지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되게 변동성이 커요. 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캠트로닉스가 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 비중이 8%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매매 루틴에 맞는 것들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휴장 이후에 다시 오늘 장이 열렸는데 유독 또 뽑아온 이유는 아무래도 뭐 기사 하나로 움직일 건 아닙니다만 이런 관련주들이 쉽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 관점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움직일 때는 여기 보면 SKC나 삼성전기가 잘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은 뭐 나쁘다는 이야기보다는 어차피 이 기업들은 좀 무거운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지난 3, 4월 달에 움직일 때는 SKC는 SK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까지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약간 이거는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은 안 움직이고 아까 봤던 대로 좀 작은 종목들만 움직여요. 그게 캠트로닉스, 그 다음에 YC캠. 근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 YC캠도 따라 움직이긴 합니다. 필요옵투시나 캐롬트도 지금.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디 갔냐? 핵심이라 그러니까 그러구나. 아니 그 핵심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전극 관통 기판, 이게 TSV잖아요. 이거는 전극 관통 유리거든요. TGV겠죠. 네. TGV 장비를 누가 만드냐 납품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장비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아도 뭐 만약에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가 움직이면 YC캠이라는 종목도 같이 움직이긴 해요. 근데 지금의 이슈는 아까 제가 이제 포인트를 올해 안에서 1분기로 땡겨왔기 때문에 장비가 누구냐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변동성으로 놓고 보면 TGV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가 조금 더 탄력성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HBM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뭐 말을 꺼냈으니까 근데 종목은 같이 움직여요. 예,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변동성 측면에서는 아마 세 친구 정도를 패러딩 해놓고 또 보긴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필옵틱스가 가장 변동성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 일정을 빼다 보니까 시간이 남네요. 그러면 뭐 개인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개인 플레이요? 네. 뭐 어떤 이야기 해드릴까요? 뭐 종목을 말할까요? 우리 양봉 선생님이 에코프로 얘기 안 하면 너무 서운하지. 근데 에코프로를 볼 게 아니고요.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순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순번이 있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분들이 이제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이상하다 근데 앨범알 주가 봤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리튬 회사죠. 앨범알의 주가를 놓고 보면 확실히 물 주가가 움직인다고 사실 그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긴 아닌데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사실 주변 변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4월 달에는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프닝 멘트가 바로 그거였거든. 확실히 지난 4월 대비해서는 정시 우호적 변수들이 많다는 거는 국채금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내려가도 6월달 미국 금리 인하 확률 변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얍삽하게 9월달 금리 인하 쪽으로 던져놓기 때문에 그 그림이라면 최소한 5월달 제가 지난 말씀 5월 15일 전후까지는 5월 15일 정도에 이제 미국이 물가지표 4월달 CPI 발표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4월달 물가지표에서 0.01이라도 상승세가 꺾여버리면 5, 6, 7월달까지는 편안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에 부담 없이. 근데 거기서 아마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5월 하순까지는 세리메이에 노출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나면 이게 살아남 정시지만은 5월달 정시는 방향성을 논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동성 자체는 정시 우호적이라면 정시 우호적이라는 변동성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는 굳이 뭐 반도체면 반도체, 조선, 방산 이렇게 패코스 맞출 필요가 없고 금리와 관련된 섹터들을 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ADR이라는 컨셉인데 여기에는 항공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SM, JYP 같은 엔터주도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2차 전지도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정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올 5월 첫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특정 우리가 4월에 많이 봤던 방산, 전략인프라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뭐 눌림을 보시면 근데 순환적인 차원에서는 확실히 꼭 5월이기 때문에 엔터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생각보다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게임 관련주 중에서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중에서는 SM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배터리 관련주는 자꾸 말 아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희망회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배터리 관련주는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지금 희망회로라는 거는 약간 그 부정적인 단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믿음, 2차 전지에 대한 신뢰냐, 아니면 아직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그러니까 때. 그 결은 바뀐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해서 2차전지가 다른 종목보다 조금 현재 놓고 보면 저평가 받고 있고 실적 회복에 대해서 다른 여타 섹터보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얘들이 앞으로 언제 바닥일지도 모르겠는데 얘들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보이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급이라는 게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예전에 말했는데 100대 팔다 200대 팔면 100%, 200에서 300대를 팔면 50%, 300에서 400대를 팔면 33% 성장이니까 이 단순한 수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00, 200, 300, 400으로 이어지는 Q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판단에 대한 시차가 좀 존재할 뿐이지 100%, 50%, 33%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대, 200대, 300대, 400대로 라인이 확대되는 것은 뭐 캐즘의 통과 과정이지 않나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